기말고사 점검 문제입니다. 네. 자, 1번 해봅시다. 피사, 시엔나, 아사시와 같은 도시를 세우고 로마인들에게 수많은 관습과 사상을 전수해준 민족 누군가요? 에트루리아 민족. 네, 맞아요. 에트루리아죠. 자, 에트루리아 여성들이 그리스 여성과는 다르게 누릴 수 있었던 권리가 뭔가요, 서연아?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어. 네, 맞아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같은 것도 가능했죠. 그렇죠? 자, 에트루리아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뭔가요, 재현아? 신이 현실에서 주는 징조를 잘 캐치하는. 네, 그쵸? 네. 신의 이 주는 징조들, 그쵸? 네. 징조 해석. 그리고 뭐예요? 그 종교 의식을 정확하게 치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신을 노하게 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즐긴 검투 경기 어떻게 유래됐나요, 서연아? 에트루리아인들이 장례식에서 고인을 추모하여 벌인 검투 경기에서 유래되었어요. 네, 정답이죠. 그렇죠? 장례식에서 유래한 거죠. 그렇죠? 자, 에트루리아는 왜 250년경에 로마에 흡수되나요, 조연아? 이들은 나라에도 120년이라는 수명이 있으니 자기 나라도 곧 망할 때가 됐다면서 손을 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안 하죠. 그렇죠? 네.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 흡수가 됩니다. 자, 6번 가봅시다. 초기 로마를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해준 원동력 어디서 왔나요, 서연아? 그들의 가정을 중시하는 생활 태도와 관습에서 왔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권위를 존중하죠. 그쵸? 네,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은 공무원을, 그쵸? 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네, 이렇게 되고, 이게 어디로 가요? 국론이죠. 그쵸? 네, 국론과 국가 힘을 뭐라고 하지? 국력, 그쵸? 국론과 국력을 집중하는 게 더 쉬웠어요. 그쵸? 그래서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왕을 쫓아낸 뒤에 채택한 공화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재현아? 여러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로마는 의회와 원로와 호민과. 네, 맞아요. 그쵸? 여러 주권자가 다스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를 기초로 하냐면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공화제의 기본입니다. 호민관이라는 지책은 왜 생겨났으며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었습니까? 호민관은 원로원이 귀족만으로 이루어진 의결 기구였어서 평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생겨났어요. 네, 그렇죠.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호민관입니다. 그래서 지킬 호, 민, 그 백성 민자죠. 그렇죠? 네. 자, 권한은 어떤 권한이었나요? 원로원에서 의결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요. 그렇죠. 거부권이 있었죠. 그렇죠?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공화제 아래 평민들의 권익은 왜 좀처럼 향상되지 못했나요, 지연아? 호민관들이 자기의 출세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네, 그쵸. 네, 호민관이 평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귀족으로 나와요. 네, 그쵸. 귀족 사회 편입을 목표로 사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향상이,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가봅시다. 대외 정책은 이탈리아 반도 통일한 뒤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연아?
아, 요거 좀 어려웠나요? 아, 제 차례죠? 네. 통일한 뒤에 위협이 되는 적을 먼저 무찌른 뒤 그곳을 로마의 속주로 삼는 정책. 네, 맞아요. 네, 그 전에는 방어 정책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뀝니다. 로마 카르타고는 무엇 때문에 처음으로 맞붙어 싸우게 됐나요, 재현아?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 네, 맞아요. 시칠리아 영유권을 놓고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해전 어떻게 뒤집었나요? 로마가 서연이 까마귀라는 걸 썼는데요. 쇠 갈고리를 적의 배에 걸어 끌어당긴 뒤 일정 거리 이상 좁혀졌을 때 다리 역할을 하는 장치를 네, 그쵸. 네,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네, 맞아요. 보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육지 전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까마귀입니다. 14번 한니발은 로마 본토 안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 우회로를 택합니다. 그게 뭐였나요, 재현아? 알프스 산맥이에요. 네, 맞아.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는 거였죠. 자, 한니발은 대규모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나요, 서연아? 로마로 편입된 도시들이 전부 봉기해서 로마 스스로 붕괴하리라 예상했어요. 네, 정답이죠. 그쵸? 네, 로마 공화국의 붕괴죠. 그쵸? 자체 붕괴라고 쓸게요. 자, 한니발의 연달에 배패했던 로마가 택했던 전술은 뭔가요, 재현아? 어, 저기 청야 전술이요. 네, 맞아요. 청야 전술이죠. 청야 전술이 뭐예요? 그리고 네, 보급을 차단하고 상대방을 굶겨 죽이는 걸 의미를 해요. 그 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굶겨 죽이는 거. 싸우는 거는 우리가 승리를 못 하니까 상대방을 못 먹게 해가지고 말려 죽이는 전술이 청야 전술입니다. 이게 그걸 네. 전 그거 몰라가지고 네. 체크해놓고 나중에 찾아봐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한니발에 대해서 버티는 그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말려 죽었을 텐데 한니발이라서 그래도 15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선택한 게 있죠. 서연아 어떻게 해서 쫓아냈나요? 카르타고 본국을 침공해 한니발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네, 맞아요. 본국을 침공한다라는 거였죠. 자,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의 최후의 승리를 안겨준 전투 뭐였나요, 재현아? 이 제3차 포에니 전쟁. 아, 아니요. 아니에요. 자, 서연아, 18번 뭔가요? 네. 지중해 지역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전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투 이름이 뭔가요? 몰라요. 몰라요? 자마 전투입니다. 자마. 네, 자마에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무찌르고 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네, 아,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 뭔가요, 재현아? 카르타고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네, 그렇죠. 카르타고의 거듭된 재기가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네, 재기가 아이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자,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카르타고를 어떻게 했나요, 서연아?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전체 네, 인구의 10%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학살했어요. 네, 그렇죠. 예, 완전 파괴.
그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넘긴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도에서 없애버립니다. 로마는 연전연승하며 영토가 계속 늘어갔음에도 평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 더 어려워졌나요, 재현아? 로마의 군인들은 평민들인데 그들이 전쟁을 갔다 오면 세금이 쌓여 있고 결국 집과 땅이 몰수되기 때문입니다. 네, 세금 체납으로 오히려 땅을 잃어버리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기억 안 나나요? 잠시만요. 네. 서연이 나머지 하나 혹시 알까요? 네, 귀족들이 귀족들이 땅을 사가지고 네, 맞아요. 이리저리 몰려다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실한 땅이 누구한테다가요? 귀족들한테 가죠, 그쵸? 네, 그리고 이 귀족들은 누구를 이용해서 이 땅을 운영해요?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포로들, 노예들 있죠, 그쵸? 네, 네, 노예들을 통해서, 근데 노예들은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노예들을 통해서 그 운영하는 대농장이 신설이 되면서 소규모 자영농들은 어때요? 이게 원래 평민들의 기본 그 경제 그 기반인데 몰락이 가속화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평민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떼지으면서 몰려다니면서 먹을 거 내놔라, 우리 살려달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던 거죠. 요 로마의 영토는 늘어나는데 그 얘기를 물어봤던 겁니다. 자, 22번 토지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어떤 오해를 받고 살해되었는가? 재현아, 어떤 오해를 받고 살해됐어요? 왕이 되려고 한다는. 네, 맞아요.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동료 호민관을 해임하는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오해를 받습니다. 자, 가이우스 그라쿠스 동생이죠. 네, 곡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설마? 저요? 네. 정부가 일정량의 곡물을 사두었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나누어 주는 정책이요. 네, 맞아. 그렇죠. 네, 정부가 매입했다가 다시 뭐예요? 재판매한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부는 무조건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싼 값에 파서 비싼 값에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비싼 값에 사서 싼 값에 파는 거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뭐예요? 이렇게 불황민들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일단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추진했던 그런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우스 시대 때 마리우스가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재현아? 어, 24번. 그러니까 상비군이. 예, 상비군이요. 상비군이 뭐예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예, 맞아요. 직업군인이에요. 항상 창과 칼을 손에 쥐고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전쟁터가 나면은 농사 짓다가 가서 싸우고 다시 와서 농사 짓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병영해서 계속 살아가는 이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 이후 로마는 왜 내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는가? 서연아, 왜 그래요? 이 조처는 급여를 지급하는 지휘관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는 약점이 있었기에 지휘관끼리 다툼을 벌였어요. 네, 잘했어요. 예전에는 뭐예요? 농사 짓다가 나가서 싸우는 건 뭐예요? 나의 자유와 권리,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지킬 만한 터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고용한 지휘관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비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지휘관이 어떤 직위를 차지하느냐가 이제 주요 화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뭐예요?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힘으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원로원 편에 서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로마로 군대로 이끌고 올라왔던 마리우스의 정적. 재현아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직접 술라요. 술라죠. 그쵸? 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해요? 3년간 독재관에 취임해서 반대파들 다 숙청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사람이 26번 문제의 답이 되겠죠? 27번 가봅시다. BC 60년에 카이사르 폼페이오스 크라수스가 비공식적으로 맺은 정치적 협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예요, 삼두 서연아? 정치요. 네, 삼두 정치인데 이게 몇 번째 삼두 정치예요? 첫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닐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1차 삼두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삼두 정치도 있고요. 3차는 없어요. 네, 그래서 1차와 2차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삼두 정치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맺은 것이고 이건 비공식적이에요. 공식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맺은 겁니다. 그런 그 정치적 협약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카이사르가 이제 그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28번 문제 사건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를 평민들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이 사건 뭔가요, 재현아?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네, 맞아요.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한 건데 어떤 전쟁이었나요? 그 그 서연아, 이거 원정 어떤 전쟁이에요? 네, 뭐라고요? 원정 전쟁. 네, 원정도 맞아요. 근데 어디 원정이었나요? 그 서연이가 할까? 서연아, 이거 어디 원정이었는지 기억하나요? 28번. 저는 일단 제 2차 로마 내전이라고 썼는데. 제 2차 로마 내전은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가 정면으로 맞붙어 싸웠던 황제가 네, 되게 해준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평민들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거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재현이가 말했던 갈리아 원정입니다. 갈리아. 갈리아가 오늘날의 프랑스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갈리아 프랑스 땅이 로마 공화국의 영토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가 7년인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7년인가 되는 그 기간 안에 갈리아 전체를 제패해가지고 그 로마 공화국에 그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평민들, 일반 로마 사람들의 완전 대영웅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기존 사람들이 야, 쟤 위험하다, 쟤 황제 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카이사르가 그냥 죽느니 그냥 지금 내가 갈리아 제패한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날 제거하는 애들을 내가 다 물리치고 그 로마를 접수하겠다. 이제 카이사르가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죠? 아, 그 말하면서 이제 했던 그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됐던 거예요. 내전에서 승리한 카이사르, 여기 이제 제2차 로마 내전 얘기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얘기했던. 실질적인 황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취했던 직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연아?
종신 독재관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암살되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신 독재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독재관이라고 하는 게 최대 임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 로마 공화국에서. 근데 그거를 종신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영원히 저기 뭐냐 그 권력을 행사하겠다 내 맘대로 이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암살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되죠. 카이사르 암살 직후 암살자들에게 유리했던 전국을 장례식 연설로 단번에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현아 누군가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네, 맞아요. 그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맞습니다. 자, 31번.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이유로 원로원이 30번 임무를 국가회적으로 선언하게 했나요, 서연아?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과 한 정략 결혼을 이혼해버려서 이 사건을 안토니우스가 자기 제국을 지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죠. 그쵸? 네, 제국을 자기 나라로, 그쵸? 네,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를 배신했다. 그쵸? 요런 이제 그 이유로,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한테 제국 그 동방의 전역을 물려주는 그런 유언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를 사실상 배신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게 제3차 로마 내전이 되고요.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승패가 갈려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귀환하니까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한테 어떤 칭호를 하사합니다. 재현아, 그게 뭔가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8월에 그래서 오거스트가 되죠. 그쵸? 네. 그 칭호가 요때 옥타비아누스한테 이제 그 내려졌던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부터 AD 180년 아우렐리우스가 죽기 200년의 기간을 뭐라고 하나요, 서연아? 33번. 스로마나? 네, 맞죠. 팍스 로마나예요. 이거 그 라틴어입니다. 팍스가 피스고 로마나는 말 그대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독재자의 출현을 걱정하는 이들을 어떻게 안심시켰나요, 재현아? 호민관이 뭐 행사하던 권한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기가 사실상 황제가 된 건데, 그리고 제1시민이 네, 됐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런 칭호를 쓰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나요? 서연아, 34번 어떻게 답했어요? 공화적의 회복을 선포하고 황제라는 정답. 칭호가 아닌 로마의 제1시민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네, 맞아요. 공화정의 회복이죠. 그쵸? 카이사르처럼 종신 독재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공화정의 원래 제도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황제로서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현이가 말했던 호민관 특권이라고 하는 거 호민관이 아니어도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맘대로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오게 되면 황제는 언제든지 뭘 행사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런 법이 제정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황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말 중요했던 권한 중에 하나가 호민관 특권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어쨌든 손에 넣게 되는데 그게 손에 있고 또 군대예요. 전 군대를 통할하는 통수권이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손에 쥐고 나서 공화정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동화정에 허울은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다 다스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암살도 피해가고 네, 이런 이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죠. 네. 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왜 귀족이 아닌 재능 있는 자유민이나 심지어 노예까지도 나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나요? 재현아, 왜 그랬나요? 음, 여기 체크가 돼 있는데요. 아, 잘 모르겠나요? 아, 네, 모르겠다고 체크가 돼 있어. 네, 자, 서연아, 이거 왜 그랬나요? 35번. 그가 자유민과 노예 또한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네, 허용해줬죠. 어떻게 해서 허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왕실의 곡물 창고를 맡은 노예가 국가의 곡물 창고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서 맞아요. 예, 그거예요. 네, 자, 황제의, 그쵸? 근데 왜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살림을 관장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 황제의 안살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겹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든 게 뭐예요? 이집트 같은 경우가 누구 개인 재산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왕이. 황제의 개인 재산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의 일부가 황제의 안살림이랑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안살림을 운영하는 그 뭐예요? 그 청지기 있잖아요. 그쵸? 네, 청지기가 뭐예요? 국가 재정에 관여를 하면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된 거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황제의 안살림이랑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그 운영의 요소랑 그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티베리우스는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음에도 왜 사람에게 인기가 없었으며 그가 죽자 모두가 안심하며 기뻐했나요? 서연아? 왜 그랬나요? 저죠. 네, 말년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처형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공포 정치 때문이었죠. 그쵸? 공포 정치, 감시 정치,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칼리굴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왜 자기 감정을 드러내 보이기를 주저했나요? 재현아? 이것 또한 칼리굴라의 계략으로 기반한 자를 죽일까 했어요. 네, 그쵸. 예, 이것도 미치광이 황제의, 그쵸? 계략이다, 그쵸? 네.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죽이려고 한 계략이라고들 생각한 거죠. 자, 클라우디우스는 왜 수청의 칼날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나요, 서연아? 흐리멍덩한 사람인 척 행동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신체 장애가 있어요. 그쵸? 흐리멍덩. 잘 안 쓰는데, 그쵸? 한 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소아마비였어요. 그쵸? 신체 장애가 있어서, 황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군사 행동들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배제가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자, 아그리피나는 왜 클라우디우스와 재혼했나요? 자, 이거 누구 할 차례? 재현인가? 재현아, 왜 재혼했나요? 죽여서 아들과 권력을 찾아요. 네, 그쵸. 아들인 네로를 뭘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어요. 네, 황제로 만들려고 클라우디우스 삼촌입니다. 삼촌하고 결혼하게 돼요. 만든. 자, 네로는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서연아, 네로는 왜 기독교를 박해해요? 로마 시내에 난 큰 불을 기독교가 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뒤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네, 그쵸. 대화제로 사람들의 분노가, 그쵸?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쵸? 분노를 인한 분노를 그쵸? 인한 분노를 피해 가려고 그쵸? 네. 대신 그걸 받아줄 사람으로 기독교를 꼽은 거죠. 그쵸? 네로는 왜 직접 무대에 오르고 자작시를 낭송하는 등의 기행을 보였나요, 재현아? 자기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쵸. 예,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천재적 예술가라고 생각했죠. 그쵸? 네. 네, 천재 예술가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벌였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적절하다고 말하나요, 서연아? 당시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로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으며 팍스 로마나의 평화로 도적대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쵸. 언어 소통의 이점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헬라어를 하면은 로마 전역에서 언어 소통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치안이죠. 그쵸? 그래서 여행 같은 거 할 때 그 뭐 군대를 고용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적절했었죠. 또 하나 있다면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그쵸? 유대인들 다죠. 네, 맞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또 오셔야 되는 요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태어나시는 게 가장 적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재현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쵸? 네, 자, 가까이. 자,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복음을 믿으라. 는 것이었죠. 그쵸? 네. 자, 예수님과 당대 종교 지도자는 왜 정면으로 충돌했나요, 서연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서연이? 두 가지. 네. 하나만 쓴 것 같은데.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행동을 핵심으로 삼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외적 규례의 를 그대로 지키느냐, 그쵸? 외적 규례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네, 하여간 그대로 지킴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인격적으로 관계에서 이행한다. 전자가 종교 지도자고 후자가 예수님이죠. 또 하나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현아, 그게 뭔가요? 자기가 죄인에게서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네, 그쵸.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정치적으로 받아. 네,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서 자기 유다 사람들을 구원할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곧 로마와 군사적으로 정면 충돌할 거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박탈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정면으로 충돌하느냐? 이 세상의, 그쵸? 번영, 안정, 그쵸? 계속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뿌리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기 때문에 충돌을 했던 거죠.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 윤리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 뭔가요, 재현아?
예수님의 부활. 부활이죠. 예, 잘했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서연아?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파괴됐는데 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구약의 모형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쵸? 예, 한 번에 다 말았네요. 그쵸? 체크.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쵸? 네, 요 세 가지를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는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나요, 조연아? 성품이 온전하고 성향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네, 맞아. 그쵸? 예, 그다음에 견실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뭐냐 내전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수습을 했어요. 예, 복원과 복구를 그럭저럭 잘합니다. 예. 복구 정책을 잘 시행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많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자, 티투스는 왜 세상을 일찍 떠났나요, 서연아?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 흑사병의 창궐 등 대재난이 연달아 일어났고 이를 이겨내려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쵸. 재난으로 인한 과로사입니다. 과로사로 일찍 세상 떠나요. 도미티아누스는 왜 기독교와 유대교를 핍박했나요, 재현아?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네, 그쵸.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쵸? 숭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아내와 집안 노예들은 왜 도미티아누스를 암살하게 되나요, 서연아? 그가 언제 아내와 노예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그쵸? 예, 맞아요. 자결 명령 내려올 거를 두려워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느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도미티아누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